안녕하세요. 성분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사를 모시고 이제 인터뷰하는 코너를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떡나무 선생님 모셨습니다. 떡나무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떡나무 네, 님? 선생님이라고. 네, 떡나무 누나라고 하는 게 더 좋으시면 누나라고 하겠습니다. 누나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 공중병가원 떡숙수고조이서 맞죠? 네. 그리고 광주무형문화재 제17호 전수남도 의뢰 음식 지도자.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한식대가에 선정되신 우리 떡나무 누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식대가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제자리를 지키면서 사람과 삶을 나눠온 오래된 나무처럼 우리 몸에 맞는 우리 전통 디저트가 떡한가 나무처럼 떡한가가 자르세요? 네네. 떡한가가 나무처럼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통 병가를 계승하고 있는 떡나무 대표 홍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전공이 이제 전통 병가신 거죠? 네, 지금 떡 전통 병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통 병가를 하신 지는 이제 몇 년 정도 되시나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이나 그럼 전통 병가를 하시는데 그러면 한식대가는 사실상 조금 기간으로 보면 좀 짧게 되신 편 아닌가요? 10년 정도면? 네, 이제 거름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짧은 시간에 비해서 큰 거를 이뤄내신 것 같은데 또 네, 운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요. 또 겸손까지 갖추신 떡나무 선생님이십니다. 궁금한데 전통 병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한자로 쓸 때 네. 떡을 병이라고 하고요. 과자, 과입니다. 옛부터 내려온 떡 한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궁중잔치 기록인 유계에서 보면은 맵쌀로 만든 떡을 경증병, 그리고 찹쌀로 만든 떡을 점증병이라고 불렀어요. 네. 이거는 이제 찹쌀 가루와 맵쌀 가루의 이야기인데 여기 안에다가 내가 토란을 넣으면 토란병, 그리고 소나무 껍질을 넣으면 송기병, 그리고 살구에 도행병 이렇게 해서 병자를 붙였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그게 또 네. 이름이 다르게 네, 지으시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의미에 따라서도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첨새병은 어떤 의미를 담을 것 같으세요? 첨새. 그러니까 뭘 첨가한다 이 뜻일 것 같은데 역시 약사님이십니다. 새가 조금 어렵네요. 새가 그 어휘새인 거죠? 네. 새. 그럼 시간 경과. 어떤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한자를 알면 좀 쉬운데요. 네. 첨새, 나이를 첨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을 때 한 달 더 먹는다 그러죠. 네, 그래서 나이가 첨가된다 해서 첨새병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재료가 아니고 이제 그러면 그 의미상으로 이제 떡국 의미 같은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첨새병이구나. 못 맞췄으니까 하나 더 내도 될까요? 네. 자, 만회할 기회를 네. 드릴게요. 질문을 가져주셨네요. 자,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석탄병은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 같으세요? 석탄병이면 이것도 한자 유래니까 네. 돌석자 아닐까요? 돌석. 시간 경과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석은 연석할석이고요. 탄은 탄식할 탄이에요. 네. 그 맛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차마 삼키기 어렵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너무 써서.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서. 맛에 감격스러워서 그렇구나. 먹으면 목이 메일 정도로 너무 맛있다고 해서 그런 차마 스타일인데. 먹기 아까운 떡이다. 그래서 첨새병입니다. 의미가 진짜 좀 복잡 미묘하게 들어오네요. 한자를 알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렇듯이 떡을 병이라고도 불렀지만 편이나 고라고도 합니다. 통칭해서 전통 병과를 이렇게 이제 풀이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전통 병과가 이제 사실 한식 디저트인데 요새 사람들은 사실 서양 디저트를 더 많이 편하게 접하잖아요. 네. 또 한식 디저트만의 그런 특별한 게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 한식은 예부터 약식동원의 조리법으로 발달해 왔거든요. 네.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밤, 대추, 잣 이런 영양가 있는 재료들을 섞어서 지은 밥을 무슨 밥이라고 하죠? 약밥. 네, 약밥이죠. 자, 그리고 밀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에 지져낸 유밀가를 약화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음식에서 약의 효과를 기대하고 조리를 한 게 한식입니다.
한식 디저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한식 디저트의 가장 큰 정점은 제가 봤을 때는 가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잘 맞겠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컨대 한식 디저트를 만들 때는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색깔을 낼 때에도 천연 가루를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네. 네, 보통 색깔을 봤을 때 다 천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다 어디에서 온 색들이 많은 줄 아세요? 알록달록? 자연. 맞죠? 자연에서 올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예. 단가가 높기 때문에 네. 합성 착색료를 많이 씁니다. 그 합성 착색료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자연. 자연스러워. 네, 기름 성분에서 아. 우리 그 길을 가다 보면 아스팔트가 깔려 있죠. 네, 석유 찌꺼기잖아요. 네. 찌꺼기에서 추출하는 게 합성 착색료예요. 그게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맞을까요? 그래서 요새 그 음식들 보면 합성 착색료 없다 이런 거를 많이 표시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색깔들은 한 번쯤 의심을 갖고 드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몸속에서 30년 이상 그리고 혈액을 타고 진행이 돌아다니면서 안 되죠. 네, 나쁜 질병을 일으킬 테니까요. 네. 아름다운 색이다. 그럼 한 번쯤 의심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인문학적으로도 한식 디저트가 건강상 아주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약사님은 그런 문화를 아실까요? 경사가 났을 때나 네. 그리고 뭐 축하할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떡을 나누어 먹었던 저희의 문화가 있습니다. 네네. 그 요새도 개업떡이라고 해가지고 개업하면 떡 돌리고 네, 이제. 맞습니다. 네. 이게 소통의 매개체였는데요. 요즘은 좀 소통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떡을 서로 나눔으로써 정과 마음을 나누는 우리 선조들이 남겨주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 고유의 정신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떡 자체가 주는 의미가 엄청 크네요. 그 음식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사람들의 정을 통하고 또 나누는 의미를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약사님의 보조 건강식품 이런 것들은 네네. 현대인들한테 맞는 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소 흡수 네, 맞아요.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한식 디저트는 네. 눈 네. 그리고 미각을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네. 정신까지도 덩달아서 밝게 해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눈으로 또 이제 네. 건강을 섭취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좋고. 그래서 그런 모양을 또 이쁘게 내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아, 잠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거에 이제 개성조합이라고. 네, 네. 요즘 핫한 개성적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정말 이쁘지만 다양한 이제 네,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쁜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 이런 모양 이쁘게 내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가볍게? 노하우라고 하는 거는 네. 저는 사실 느린 손이에요. 네. 느리게 만들다 보니 조금 더 한 번 더 손을 가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섬세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여러 개를 대량 생산하는 게 네. 아니고 차근차근 느리게 만들므로써 더 네, 정성을 들인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건 조금 더 이제 민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편견이 또 있습니다. 한식 디저트는 맛이 없다. 이런 그러니까 의견들이 제 의견은 아니고요. 의견들이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식 디저트를 처음 네. 어떠한 품목을 접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개성조합을 먹더라도 네. 요리사에 따라서 그 레시피가 다릅니다. 이런 거죠. 개성주약은 사실 당일에 만들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데요. 네. 이틀, 3일 지나 개성주약을 먹게 되면 딱딱해요. 그러면 3일째 개성주약을 먹었을 때 맛이 없네라는 편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통 디저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개성주약을 약사님도 몰랐듯이 사람들이 다양한 품목이 있는 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품목들을 다 접해보면은 그 중에 또 취향이 맞는 맞아요. 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씀 맞죠? 네, 그걸로 정리할까요? 네.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의견은 아니고요. 이제 누구예요?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한식류나 한식 디저트나 전통 병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같은 게 궁금합니다. 처음 접하셨을 때. 저희 아들이 네. 유제품 알러지였어요. 아, 이렇게 먹어서뿐만 아니라 만지기만 해도 두드러기로 일어나서 응급실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네. 먹지 못하였던 걸 좀 나열해보면 우유, 우유 버터, 마가린, 요거트, 요구르트 그리고 달걀까지도 그랬거든요. 달걀도. 네. 근데 이렇게 나열해보고 보니까 다 빵의 재료더라고요. 네, 맞네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먹일 수 있는 간식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겠죠. 네. 뭐가 있을까요?
떡은 가능하겠네요. 네. 바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엄마가 사실은 패백을 하셨는데 패백을. 그때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음. 아들 덕분에 떡에 관심을 갖고 되다가 엄마의 패백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문화재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사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 계기가 되긴 했네요. 네, 아들이 진로를 찾아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수업도 하시고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네. 또 학교에 가서 애들도 이제 좀 알려주시고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떤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떡한가를 먹지 않으면 네. 삼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저희 떡한가의 그 미래가 사라지게 된다고 보거든요. 역사 깊죠. 네. 그런데 명맥이 끊기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전통 떡한가가 즐겨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저희 사명감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나갔을 때 만들기도 쉽고 즐겁고 그리고 맛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올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한식 디저트나 이제 떡 같은 거를 더 대중화시키고 이럴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접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많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어르신들 수업도 나가는데 어르신들조차도 태어나서 처음 떡을 만들어보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보람됩니다. 건강을 챙기기로 또 유명하신데 이제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건강 챙기시는? 저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을 좋아해서요. 고기가 아니면 웬만하면은 집에서 외식을 하지 않고 만들어 먹는데요. 네. 맛은 그닥 중요한 것보다는 네.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맛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긴 해요. 네. 이제 맵고 짤수록 더 맛있다고 아주 생각하거든요. 젊으시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맛과 건강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자극적인 매운맛을 낼 때 저는 뭐 청양고추를 활용하거나 고춧가루를 더 넣지만 식당에서는 캡사이신이라는 걸 넣잖아요. 네. 사실은 캡사이신이 자연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품을 찾아보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미료나 그런 기존 가공품보다는 이제 대체로 이제 해줄 수 있는 걸 찾아보면은 이제 맛과 건강을 다 잡을 수 있다. 네. 네. 아시겠지만 이제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오래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이거 진짜 명언이다. 좀 공감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 아들 자체도 네. 소울푸드가 라면. 라면이거든요. 네, 저도 뭐 그래요. 한 번에 3-4개 이상 먹고요. 하루에 2번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중학교 이후부터는 통제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사실 그전에는 제가 좀 자제를 많이 시켰어요. 밀가루를 끊으면 100가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예. 그 밀가루에 관한 좀 책을 읽어보시면 네. 라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버릴 수도 있고 라면에 대한 그 나트륨이나 첨가물이 굉장히 우리 심장에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네. 스프를 절반만 넣으시거나 건강과 맛에 대해서 조금 양보를 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자연주의 이쪽으로 이제 또 대표 주자라고 좀 느껴지는데 근데 물론 약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원료 자체는 이제 자연에서 뽑아온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제 합성 제품이기 때문에 양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난번에 박사님한테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병원 가서 처방은 받고 약은 짓지 않는다. 그것 맞아요,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소소한 궁금증입니다. 네, 저는 정말 크게 아프지 않으면은 제 스스로 몸이 회복할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되도록이면 약을 먹지 않으려고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증상에 따라서 다른 거지 정말 미련하게 모든 아픔을 견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야채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맞습니다. 조금 더 네, 고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거를 부스터처럼 우리 몸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비타민인데 그게 야채와 과일에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식품으로 우리가 먹는 것들을 나쁜 것들을 피하고 이런 자연에서 온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약은 그 의사가 지어주신 대로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채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얘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자체는 실제로 자기가 취할 수 있으면 과일이나 야채에서 취하는 게 좋다. 네. 하지만 그게 이제 현대인은 사실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사실은 약을 추천하는 거는 이제 오히려 편의성 강조를 하겠네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번에 그런 편의성 강조를 하는 편이고 네. 저도 이제 뭐 맞습니다. 변명을 하지. 이해합니다. 이 질문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는- 너무 막 공격적인 질문을 언제 준비했어?
아니지. 어, 이거는 이제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이제 가정? 네, 아들이 이제 대학생 됐어요. 네. 갑자기 선언해요. 엄마, 나 진짜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인스턴트 편하게 왕창 먹고 아빠처럼 술 먹고 그냥 편하게 술 왕창 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 네. 충격 선언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만약에? 허용할 것 같고요. 아, 진짜요?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붙을 것 같아요. 너가 그러면 하루에 일정량의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아. 허용입니다. 저는 전제 조건. 네, 좋습니다. 남편분께도 보면은 네. 그런 전제 조건을 붙여서 술 드시기 전에 야채와 과일을 이 정도 먹어야 할 수 있다. 뭐 이런. 술자리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아. 그래서 건강에 좀 염려되시는 분인데요. 제가 결혼 거의 20년 돼가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최근에 이제 나이 50이 되니까 스스로가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 공부를 하시더니 남의 얘기를. 네, 방울토마토를 손수 사오시고 이렇게 건강을 스스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면은 마무리 단계는 이제 네. 저희 성분 약사 없는 날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떡나무님께 건강한 인생이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꼭 건강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건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인생 자체가 건강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네. 인생은 숙제처럼 살지 말고 네. 축제처럼 살자고 우리 신랑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약사님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저는 축제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정신 건강이 좋아야 저는 육체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이제 간단히 하나 질문 드려보면은 네. 아까 마지막 아니에요? 떡나무님께 라면이란 뭐 필요하기가? 아, 그냥 이렇게 할까요? 소울푸드이긴 하나 조절할 필요는 있다. 네. 깔끔하네요. 마지막 질문. 떡나무에게 전통 병가란. 인생의 전부입니다. 네, 저는 취미가 직업이라는 글을 많이 쓰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의 목표도 제가 찾아봤던 선생님들처럼 나이가 많을 때까지 우리 그 후손들에게 전통 병가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복 받으시겠네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네. 취미가 일을 한다라가 네. 그 문장 자체가 되게 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니, 다 썼어. 얘기를 다 하셨구나. 네. 채널 이번 영상이 이제 반응이 좋으면 또 이제 한번 더 모셔서 더 다양한 이제 체험이나 이제 볼거리들 또 제공하고 이런 거를 제가 기획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한식 디저트를 만들 테니 약사님은 라면을 끓여주세요. 그래서 네. 이런 말씀 들으시면 이제 네. 대결 이제 한식 대첩 막 이런 대결처럼 괜찮은데요? 네, 저는 아무튼 그런 장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상근 약사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약사 구독, 좋아요 이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상근 약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이게 좋아요긴 한데 다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구독은 뭐 따로 없어요. 구독 밑에 구독 아, 좋아요. 잠깐만. 나 어떻게 하라고 했지 아까? 3분 약사 구독, 좋아요. 자, 상근 약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Cause you are my girl.